여러분 오늘도 스마트폰 들고 저가 쇼핑 앱 켜셨습니까? 장바구니에 뭔가 잔뜩 담아 놓으셨습니까? 그거 결제하기 전에 딱 5분만 저한테 시간 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 다음 달 카드값을 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 어떤 회사를 욕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다만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초저가 직구 플랫폼들, 중국 자본이 뒤를 바치고 있는 그 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앱들이 우리한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정확하게 뜯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여러분 지갑에 구멍을 뚫고 있는지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앱들이 들이미는 가장 강력한 무기부터 얘기해봅시다. 바로 무료 반품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려보내세요.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이 말이죠. 듣기에 엄청나게 소비자 친화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복 배송비가 얼마입니까? 물건값보다 배송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걸 다 부담하면서까지 무료 반품을 해줍니다. 왜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좋아서일까요?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계산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결제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뭔가를 살 때 망설이는 이유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물을 못 보고 사는 불안감입니다. 막상 받아봤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들이 결제 버튼 누르는 손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무료 반품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순간 이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어차피 맘에 안 들면 그냥 보내면 되지 뭐,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결제 허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뇌가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소유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연구로 증명한 내용인데요. 사람은 어떤 물건을 일단 자기 손에 쥐고 나면 그 물건을 갖기 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거기다 매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것이 되는 순간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품할 생각으로 샀더라도 막상 택배, 박스 열고 물건 꺼내서 한번 써보고 나면 심리적으로 이미 내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 반품은 점점 귀찮은 일이 되고 물건은 점점 놔두고 싶은 것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앱들은 물건 가격을 아주 절묘하게 설정해 놓습니다.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들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은 손실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지만 그 손실이 아주 작을 때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2,000원짜리 물건 반품하러 직접 배송 신청하고 박스 챙기고 기다리고, 이 과정이 2,000원보다 훨씬 귀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품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죠. 에이 몇천 원인데 그냥 쓰지 뭐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10개, 20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한번 직접 더해 보십시오. 3,000원짜리 10개면 3만원입니다. 5,000원짜리 20개면 10만원입니다. 이게 한 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분명히 알뜰하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카드 명세서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요. 이 앱에서 긁은 게 이렇게 많았나 하면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액 결제는 결제하는 순간에 전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5만원짜리 한 번 결제하는 건 손이 떨리는데 5,000원짜리를 10번 결제하는 건 그냥 손가락이 가볍게 툭툭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이 5만원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소액 결제의 고통 마취 효과라고 설명하는데 이 앱들은 이 원리를 플랫폼 자체의 구조에 녹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나옵니다. 그래도 싸게 잘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용한 물건도 많이 샀는데요. 라고요.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쓸만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기능 자체는 괜찮은데 가격은 놀랍도록 낮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물건 자체의 품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사는 방식, 그 패턴이 문제라는 겁니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싸니까, 어차피 공짜 반품이니까 일단 담고 보는 패턴이 문제인 겁니다. 이 패턴 속에 빠지면 집안에 뭔가가 계속 늘어납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쓸 것 같아서 샀는데 한 번도 안 쓰고 구석에 박혀있는 물건들이 생깁니다. 개봉도 안 한 택배 박스가 한 켠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묵묵히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최근 3개월 안에 이런 저가 직구 앱에서 사서 아직 개봉도 못한 물건이 있습니까? 사긴 샀는데 별로 안 써서 구석에 밀려난 물건이 있습니까? 반품 기한 놓친 게 몇 개나 됩니까? 솔직하게 세어보시면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값을 전부 더해보십시오. 거기서 느끼시는 그 묘한 기분, 그게 바로 이 소비 패턴이 여러분한테 하는 짓입니다. 자, 그럼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으면 딱 이틀 기다리십시오. 이틀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사십시오.
충동의 온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식습니다. 이틀이라는 냉각 시간이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결제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이 앱 관련 지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없어서 일상이 불편한 물건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걸 안 사면 내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대답이 딱히 없으면 그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갖고 싶은 겁니다. 갖고 싶다는 감정과 필요하다는 판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월 예산을 정하십시오. 이런 플랫폼에서 한 달에 얼마까지만 쓴다. 딱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금액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도 없이 소액 결제가 쌓이는 구조에서 한도를 직접 만들어 넣는 거죠. 이게 카드 명세서 보고 놀라는 일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써야 할 돈, 다음 달에 쓸 돈,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을 위해 쌓아야 할 돈, 이 세 가지 사이의 균형이 여러분의 경제적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장 몇천 원짜리 물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몇천 원이 쌓여서 미래를 위해 모였어야 할 돈이 잡동사니로 흩어지는 것, 그 패턴이 장기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 번은 직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가 플랫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싸게 잘 쓰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략적으로 씁니다. 필요한 것만 계획한 것만 예산 안에서만 씁니다. 반면에 저가라서 무료 반품이라서 어차피 싸니까 라는 이유로 결제하는 분들은 그 플랫폼의 설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 돈이 필요도 없는 잡동사니로 흩어지는 걸 무료 반품이라는 말에 마취돼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대화가 딱 한 번의 깨어남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독설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껜 돈 한 푼 안 드는데 제겐 돈이 되는 공식입니다. 눌러주시려면 눌러주시고 아니면 그냥 줘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